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32명으로 주말 영향으로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라서 주말 효과가 사라지는 주 중반부터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오늘부터 노인 돌봄 종사자와 항공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희귀 혈전증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 만 30세 미만은 접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혈전 문제로 접종이 일시 중단된 얀센 백신이 경고나 제한 조건이 붙는 형태로 재사용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접종, 일명 부스터샷의 필요성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올 여름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과 관광을 결합한 일명 백신 관광이 현실화됐습니다. 독일에선 5개월 이상 걸리는 백신 접종을 러시아에 가서 접종하는 관광 상품이 나왔고, 미국 알래스카주는 6월부터 여행객에게 무료로 백신 접종을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6일 만에 500명대로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532명 추가돼 누적 11만 4,64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12명이며 이 중 수도권에서만 288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경남이 35명, 울산 28명, 부산 25명 등 상당수 지역이 두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4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801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줄어 누적 99명이 됐고 신규 해외 유입은 20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4,859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151만 7,390명입니다. 수도권 내 코로나19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71명입니다. 이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 512명의 13.9%에 해당합니다.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 288명 중에는 24.7%를 차지합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2명, 경기 37명, 인천 2명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서울 26곳, 경기 66곳, 인천 6곳 등 총 98곳의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되고 있고 전날 하루 총 16,069건의 검사가 시행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공식 출근길에 코로나19로 올해 힘들고 지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충분히 토론해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는지 상의해 정부의 새로운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을 가능한 빨리 개발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공식 출근길에서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연구개발 100조 원 시대를 맞아 연구개발 생태계를 혁신하고 한국형 뉴딜을 완성해 나가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으로 임명된 지 약 석 달 만에 장관으로 지명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짧은 경험이지만 과기정통부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걱정과 백신 확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300만 명을 목표로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봄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걱정은 더 큽니다. 그런데 한겨울 국민보다 앞서 4차 대유행을 경고하던 정부가 이젠 국민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3차 유행에서 600명대 후반의 신규 환자가 나올 때와 달리 지금은 상황이 안정적이란 겁니다. 의료체계의 여력은 더욱 커져 있습니다. 12월 11일 가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52개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611개이며 당시에 10배가 넘는 여력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과 돌봄 종사자, 항공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제 정부가 강조하고 나선 건 백신 접종의 속도. 이달 안에 300만 명, 그리고 상반기에 1,200만 명의 백신 접종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접종 속도를 더해 이틀 전에는 처음으로 하루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목욕장과 어린이집 등 요즘 들어 신규 환자가 쏟아져 나오는 곳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합니다. 물론 이런 국민고통 분담 호소가 4차 대유행의 위기 상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가 그 감염 환경이 일부 바뀐 부분이 있고 또 이전에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계를 올린다고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없는 것도 문제이고 게다가 해외 입국자를 통해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까지 확인되면서 K방역의 전선은 이제 나라 안팎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최근 인도에서 확인된 코로나19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1월 이후 인도에서 입국한 확진자는 모두 94명이었고 이 가운데 인도 변이는 9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9명 가운데 2명은 지난달 또 7명은 4월에 각각 확진됐으며 이들은 모두 경유지 없이 인도에서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 반장은 그러나 현재 인도 변이는 전파력이나 치명률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주요 변이로 분류하진 않은 상황이라서 지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동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소상공인 51만 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추가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차 신속지급보다 일부 요건을 완화해서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반기별 매출이 줄어든 41만 명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개업한 7만 5천 명, 경영 위기 업종이면서 연매출이 10억 원을 넘는 소기업 1만 곳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자에게는 오늘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면서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21일까지는 하루 3차례 지원금이 지급되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 기부 활동에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고 선한 영향력을 중시하는 성향 때문인데요. 이에 기업들도 이색 기부 캠페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24살 김지연 씨는 친구들과 특별한 기부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평소처럼 마스크를 쓰고 V포즈를 취한 뒤 SNS에 올리면 끝. 최근 한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 참여형 기부 활동입니다. 셀카를 찍어서 본인 SNS에 올리기만 하면 한 명당 마스크 10개가 택배기사와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들에게 전달됩니다. 대면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 행사는 없는 것 같아서 이런 행사에 참여해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저희한테는 간단하지만 이게 그분들한테는 되게 뜻깊은 기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MZ세대를 겨냥한 기업들의 이색 기부 활동이 활발합니다.
MZ세대는 선한 영향력 확산의 가치를 두고 기부에 긍정적이며 SNS를 통한 다른 사람 동참 권유에도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기업에선 웃는 모습을 촬영해 올리면 기부금을 적립해 보육원 아동을 돕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참여자 대부분이 MZ세대였습니다. 10대 고객을 대상으로 유기동물 돕기와 환경보호, 어르신 돕기 가운데 한 개를 골라 응원하기 버튼을 누르면 1,000원씩 기부가 되는 이벤트도 있었는데 열흘 만에 5만 명이 참여해 5천만 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기부를 함에 있어서도 본인의 착한 일들을 SNS에 인증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최근 착한 기업을 선호하는 현상이 부각되는 만큼 MZ세대들의 겨냥한 기업들의 이색 기부 활동들도 더욱 많아질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각별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1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서는 IT 기술을 활용한 돌봄 정책을 도입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기정 기자입니다. 여러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조차 쉽지 않은 어르신. 혼자 생활하면서 위급한 상황이 닥칠까 봐 늘 노심초사하던 차에 119를 부르거나 생활관리사에게 연락할 수 있는 안심폰이 곁에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한테는 그래도 안심폰이 좀 친구 같은 느낌이겠어요. 이런 좋지요. 마음을 다 덜어낼 수 있으니까. 예, 너무 기쁘고 저거 다뤄주실 때 아유 참 선생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인천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많은 강화군과 동구의 경우엔 고독사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서 어르신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안심폰을 보급한 인천시는 올해는 돌봄 플러그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전기 사용량과 형광 등의 조도 변화 추이를 파악해 주민센터 담당자가 스마트폰으로 이상 징후를 살필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 1인 가구가 약 6,600명에 달하는 인천 동구의 경우엔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취약계층 35가구로 선정해 LTE 통신망을 이용하는 돌봄 플러그를 설치했습니다. IoT 기기를 도입해서 사회적으로 더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해서 이런 사업들을 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자체는 돌봄 플러그 외에도 온도와 동작 등을 감지하는 지능형 안심폰 등의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AI 스피커도 보급해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네,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먼저 전국을 돌며 설명회를 열고 불법 다단계와 흡사한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비상장 코인에 투자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면서 회원들을 모집할 경우 더 큰 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중장년층 30여 명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가 한창입니다. 강사는 다단계 업체의 직원. 지금은 40원짜리 코인이지만 거래소에 상장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고 현혹합니다. 첫 달 만에 6만 7,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일이라는 관심가지라는 거예요. 지난 2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설명회. YTN 취재진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강연 시작에 앞서 진행자가 해당 사업의 모든 게 합법은 아니라며 녹취와 촬영을 금지합니다. 이놈이 네트워크니까 아시죠 다들. 이게 완전 막 순결 무결한 합법은 아니잖아요. 노동이나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강연. 투자 대상인 가상화폐는 이미 대기업과 결제 방식을 제휴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끝났다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은행들과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높은 수익률을 공언합니다. 5대 은행 중에서 4대 은행을 확보를 하고 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강연이 끝나자 진행자가 네트워킹 서비스란 용어를 거론합니다. 지인들을 가입시켜 일정 수준의 회원수만 확보하면 월 1,000만 원대의 고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미 회원수가 5만 명이라며 원금은 무조건 보장한다고 자신합니다. 워렌 버핏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이 절대 돈을 잃지 말라. 저희는 플랜 속에서 원금을 찾아내고요.
직급이 있는데 어느 정도 볼륨을 하시면 3스타를 하시고 불법 다단계가 의심되는 상황. 하지만 참석자들은 주저없이 수백만 원씩을 내고 코인 구매를 약정합니다. 설명의 내용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진행자가 거론했던 대기업 모두에 확인한 결과 단 한 곳도 A코인과 제휴를 맺지 않았습니다. 다 확인했는데 저희도 제휴나 뭐 계약한 거 없다고. 제휴를 담당하는 제가 두 부서에 확인을 해봤고요.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회사라고 하십니다. A코인 사업을 지원한다던 자산 인증 단체도 연루 사실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홀딩스 컴퍼니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지분 관계, 투자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라는 거 존재도 저는 사실을 몰랐어요. YTN 취재 결과 업체 대표 박모 씨는 지난해 1월 사기와 불법 다단계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판법 위반, 그다음에 사기죄는 기본, 만약에 원금 보장을 했으면 유사수준 위반까지 3종 세트로 다 처벌을 해왔어요. 가상화폐 광풍 속에 수상한 다단계 코인 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문 지식 없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미국 성인의 절반이 적어도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지 시각 18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1회라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18세 이상 성인이 이 연령대 인구의 50.4%인 1억 2,998만 8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32.5%인 8,397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성인으로 범위를 좁힐 경우 81%인 4,432만 8천여 명이 최소한 한 번 이상 접종했고 65.9%인 3,601만 9천여 명은 백신 접종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접종, 부스터샷 필요 여부에 대한 미 방역 당국의 최종 결론은 올 여름이 끝날 때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혈전 문제로 접종이 잠정 중단된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은 경고나 제한 조건이 붙은 형태로 재사용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감염병 분야 최고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재사용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M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날 열리는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얀센 백신 재사용 권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일정한 형태의 경고 또는 연령이나 성별 제한 등의 조건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y estimate is that we will continue to use it in some form. I doubt very seriously if they just cancel it. I don't think that's going to happen. 백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추가 접종, 부스터샷 필요성에 대한 최종 결론은 올 여름이 끝날 때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될 즈음이면 백신의 면역 효과가 약해졌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가 접종 여부는 제약사가 아니라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미 보건당국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백신 추가 접종을 결정하면 다른 나라들도 잇따라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전 세계적인 백신 수급 불균형은 심화하고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독일 관광객들이 러시아로 가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등 유럽에서 백신 관광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 관광 비중이 큰 미국 알래스카주도 6월부터 여행객들에게 무료로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호텔, 러시아 의료진이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 사람들은 하루 전 항공편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모스크바에 도착한 약 50명의 독일 관광객들입니다. 독일에서 백신을 맞으려면 몇 달을 더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과 관광을 결합한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것입니다. 스푸트니크 V 백신은 아직 유럽의약품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지만 유명한 의학 저널인 렌시스의 논문이 실리면서 백신 부족에 시달리는 유럽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In Germany, I saw that getting a regular vaccine was approximately 5 to 10 months in the future, so that was too long for me. So I looked up other opportunities. As I learned, it's basically like AstraZeneca, just really little differences. So I thought, okay, then it's good enough for me. I wrote the article in The Lancet. I trust them. They say it's 91% safe. I think, okay, that's okay for me.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관광 산업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알래스카주가 오는 6월 1일부터 여행객들에게 무료로 코로나19 백신을 놔주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The idea is if we have excess vaccines, why not use them? So what we're saying to our tourists, if you come to Alaska, and this will start on June 1st, if you come to Alaska, you get a free vaccination, if you want one. 관광산업 비중이 큰 몰디브의 관광부 장관도 조만간 외국인 관광객에게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며 백신을 맞으려는 관광객에게는 무제한 입국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여행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개발도상국의 백신 수급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백신이 올해 말까지 준비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사라 월터스 오스트리아 담당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은 남아공 변이 예방을 위해 기존 백신을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백신이 연말까지 준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남아공 변이에 덜 효과적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최종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미국인의 27%는 여전히 백신을 맞을 생각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퀴니피엑 대학교가 벌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8%는 백신 접종 계획이 있거나 이미 접종을 마쳤다고 답했지만 27%는 백신 접종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특히 35세 미만 응답자 가운데 36%가 백신 접종 계획이 없다고 답해서 젊은 층에서의 백신 거부 성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소홀하고 바이러스를 퍼뜨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백신 거부 현상은 우려스럽다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등은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 진압에 대체로 성공했지만 지금은 백신 접종에서 가장 뒤처진 선진국에 포함된다고 뉴욕타임스가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7일 호주와 한국의 접종률은 각각 3%를 밑돌면서 일본과 뉴질랜드는 1%조차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를 느림보라고 지목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감염자와 사망자로 인해서 사치스러운 시간이라는 혜택을 누렸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개발된 백신에 의존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CNN 방송도 지난 16일자 기사에서 한국을 포함해 뉴질랜드와 태국, 타이완, 일본이 상대적으로 대규모 발병을 차단하는 데 성공적이었지만 지금은 백신 접종률이 4% 미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하는 임신부와 산모가 올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 언론은 산부인과 관측소 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올해 들어 임신부, 산모 코로나19 사망자 주간 평균치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전했습니다. 관측소 집계를 보면 올해 코로나19로 숨진 임신부, 산모 주간 평균치는 22.2명으로 지난해 10.5명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전체 인구의 코로나19 주간 평균 사망자가 62% 증가했지만 임신부와 산모는 사망자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높습니다.
네, 국내 사망 원인 통계가 집계된 이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병이 바로 암입니다. 하지만 그중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과연 전부 그럴까요?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갑상선 암의 종류와 치료 방법, 예후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